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대해서요, 좀 할 얘기가 많아 보입니다. 들을 얘기가 많아 보이고요. 네, 바로 모셔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보원 수석연구원 모셔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해 할 얘기가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늘 뭐 재료가 좀 많지만 이게 변화가 될 때 좀 할 얘기가 재료가 좀 많아 보이잖아요. 지금 딱 오늘 아침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실적도 그렇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일단 간밤 시장 그리고 최근 나온 얘기들 뭐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연구원님? 네.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네. S&P 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덜했던 이 다우 지수까지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일 하루 만에 2% 넘게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2% 반등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민감도 높은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실적이라든지 일부 요인들보다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이라든지 경기와 관련을 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면은 조금은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한 날에는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지금 뭐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도 있고 지금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다 들으셨겠지만 쇼크 수준으로 굉장히 예상치 대비해서도 안 좋게 발표가 됐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4% 전후로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컨퍼런스 콜, 어닝 콜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보면 머스크 CEO가 5월부터는 도지에 할애하는 시간을 상당히 좀 줄일 것이다. 도지와 좀 거리를 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제 시간외 거래 주가랑 좀 상관을 시켜보면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걸로만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시간의 주가에 더해서 어제도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시간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은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테슬라라고 하는 관세 부담이 큰 업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었든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의 대표 기업이죠. 이러한 업체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 역시도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실적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그렇죠.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컨퍼런스 콜 하기 직전부터도 조금씩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그렇고 별 반응이 없다가 어쨌든 어닝콜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간 측면도 있고 뭐 여러 요인이 좀 있을 텐데 아주 단순하게는 실적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오르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불확실성 해소로 좀 크게 보는 면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오늘 아침에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기존에도 그렇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도 실적만으로 오르진 않았죠. 빠졌을 때도 실적만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이제 어느 정도로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방향성 차원에서 확실히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외의 요인들도 함께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된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으로 말씀을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미국 증시 자체가 사실은 펀더멘털 이외 요인들을 상당히 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조금 부진하기는 했지만은 그 이외 요인들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어제 주가도 그리고 시간의 주가도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조그만 테슬라 얘기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 뭐 자동차 부분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20%나 감소했고 인도량 자체도 전년비 10% 이상 감소했고 뭐 실적 자체로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2분기 업데이트하면서 2025년 가이던스 재검토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뭘 긍정적으로 본 건지 계속 좀 찾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분기도 지전 분기도 실적 발표 직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아니면 인도량
발표가 되기 전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인도량 발표가 되거나 실적 발표가 되면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에 워낙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할 것이다, 상당히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은 실적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 발표가 나서 이제 잘 나오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안 나오면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그 전에 주가 레벨이 어땠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뭐 마법의 단어라고도 부르는 어떤 선반영 이런 것도 이번에도 테슬라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된 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선반영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관세 부담이 크게 반영이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되는 그 수치 이외의 요인들로도 워낙 크게 흔들려 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요인들이 뭐 선반영 되었다, 뭐 후반영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붐이 크게 반영이 되었던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실적 이외의 부분들, 뭐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라든지 혹은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치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분명히 말한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경영진 리스크, 경영자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해왔던 이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측면에서 발생을 하는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주가 차원에서도 이 연초 이후에도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실적도 발표되고 지금 어닝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고 미증시 전반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어제는 2%대 빠지고 오늘은 2%대 지수가 또 반등하고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진단하기가 방향성 잡기가 약간 좀 어려운 국면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최근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4월 초에는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4월 초까지는 조금 더 이제 등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측면이 이제 폐지라든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유예라고 하는 방향성이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또 기본 관세라고 하는 게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기본 관세에 대한 영향이라고 하는 거를 또 한 가지 보셔야 되고요.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러한 영향이 기업의 실적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심이 높아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이 모두 조금씩 구체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4월 말과 5월 초입니다. 해당 시기에는 관련해서도 이 지표로도 조금씩 구체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이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오늘도 테슬라도 그렇지만은 조금씩 언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4월 말과 5월 초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밀집이 되어 있는 시기이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4월 말, 5월 초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등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5월 초까지도 계속해서 그냥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아래로 등락이 좀 계속될 여지는 5월 초까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적어도 5월 초까지는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는 네. 측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불확실성적인 측면 추가적으로 정책이 발표가 된다라는 측면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도 오늘 아침에 IMF 쪽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된 수치에 따라서도 그리고 대형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도 거기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눈높이가 하향 조정된 것에 비해서 지수의 조정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요인들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상승 여력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6,600포인트 정도로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아무래도 6,250포인트 정도로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반복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1차 레벨 자체는 이 5,250포인트 선에서 조금 더 등락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5,250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졌을 때의 레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상호 관세가 공격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저번 주는 일본이었죠. 이번 주는 또 한국입니다.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해당 국면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갈등이 조금 더 심화가 된다. 상호 관세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 갈등에 대한 우려 조금 더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 조금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레벨로는 5,000포인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5,000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10년 평균 대비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된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는 조금 흔들리고 되돌림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러한 요인들 완화가 될 때 단기 반등 나타나는 국면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복잡해진 국면이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국면이기도 하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좀 복잡해졌다, 부지런해져야 되는 국면이다 말씀해 주신 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지금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좀 올라갑니다. 크게 오르면서 100선 근처까지 지금 98선에서 또 100선 근처까지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달러 가치도 사실 오늘은 이 발언에 오르고 있지만 역사적 속도로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셀 USA, 미국에 대한 뭐 신뢰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마디에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방향성 잡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영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네. 이 환율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좀 큰데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관세로 흔듭니다. 무역으로 흔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달러 강세 압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도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된 요게 이것 또한 방향성이 지속되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강세 쪽으로 추세적으로 돌릴 힘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성으로 보고 계세요, 연구원님은? 궁극적으로 달러는 궁극적으로. 조금 더 약세로 전환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약세로 이어지는 국면은 네. 계속 보여질 텐데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가파르게 낮아졌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튀는 국면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향성 측면에서 이 기준 금리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낮아질 가능성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가파르다, 그 속도 측면인데 올 들어서 뭐 98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달러 가치가 올해만 한 10% 넘게 그러면 하락을 한 건가요? 이거 상당히 가파른 거죠? 아무래도 107, 108, 아니 그렇죠. 107, 106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렸었는데 100포인트 하회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관세로 압박을 하는 경우에 환율을 함께 압박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대표적이고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가 엔달러 환율 160엔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직후에 바로 이 150엔 초반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140엔 초반까지도 네. 빠르게 빠졌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불을 하나 더 지폈던 게 파월 의장의 해임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계속해서 뭔가 달러 가치를 계속 흔든다. USA, 셀 USA를 부추긴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는데 또 말을 좀 바꿔서 해임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는 좀 우리가 크게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좀 크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방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연구원님 보시는지 1년에 지난주부터 사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한 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해임 얘기 나온 건 지난주 한 후반부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련의 상황을 좀 보셨어요?
사실은 그건 역시도 트럼프의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관세라고 하는 거를 흔드는 이유 역시도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자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미국을 경제 성장을 시키자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게 달러 강세 압력이 계속해서 가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금 더 이 대응을 본인하고 조금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도 파월 측면에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거는 계속해서 둘이서 이제 싸우는 국면이라든지 무조건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안 좋은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파월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자 할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측면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좀 나쁘지는 않은 환경이기 왜냐하면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물가 상승 압력 점차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하다가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 조금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도 공격적으로 이제 비난을 하기보다는 또 함께 또 대응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임을 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도 조금은 이제 그 톤 조절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밤에는 IMF의 어떤 성장률에 대한 발표, 조정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는데 이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경기 관련돼서는 좀 볼만합니까, 연구원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네. 하향됐기 때문에 보실 만은 하죠. 우리나라도 좀 크게 하향이 됐던데 맞습니다. 1%로 제시가 됐습니다. 주요국 가운데는 좀 크게 하향이 된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구체적으로 뭐 지수나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M7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장세 지금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얘기 좀 중요하게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가르드 총재인가요? 유로화가 달러를 대체 기축통화 뭐 가능성 이런 얘기는 언급으로는 했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뭐 98, 99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98선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유로화, 프랑, 엔화 이런 것들이 좀 또 다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가파르게 이제 약세로 전환이 네. 되다 보니까는 다른 통화들이 이제 대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치들 한번 살펴보시면 유로와 파운드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세 전환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이 또 상당히 좀 가팔랐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했고요. 2015년과 같은 경우는 2015년은 2014년도에 그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었을 그 직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나서 미국에게 공격을 받고 나서 가파르게 또 엔화 강세로 전환이 된 국가거든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또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함께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그만큼 또 빠르게 강세가 또 된 것은 또 아니고요.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아예 대체를 하는 측면에서 빠르게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이제 달러의 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이제 언급은 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국면에서 그렇게 지금 국면에서의 상황만 보고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 상황으로 보면 그 상호관세 발표되고 나서 사실은 뭐 전 세계가 충격을 한번 크게 받았고 회복되는 속도나 폭으로 보면 오히려 미국은 좀 계속해서 등락을 계속해서 좀 크게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 주요국들의 주가 어떤 회복 탄력성이랄까요?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고 미중 무역 전쟁의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증시 이런 미국 외의 증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네. 미국 이외 국가들도 최근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네. 11월 같은 경우, 12월 같은 경우 워낙 미국 중심의 상승세가 그렇죠.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직전에도 유럽을 최선호 국가로 이제 올리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워낙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았다라는 측면. 네. 여기에 더해서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킬 수 있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최근에 오른 업체들을 유럽에서도 살펴보시면 금융주들이 크게 올랐거든요.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빠르게 인하를 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이 계속해서 상승 국면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1, 2월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졌지만은 지금부터는 조금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속도는 조금 더 더딜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국과 동조화되는 모습들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는 하는데 곧 이제 참여연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내수 부양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인 만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동조화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 지수 측면에서는 등락 반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중앙은행과 내각 정책의 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도 더 보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를 내리면서 그리고 돈을 푼다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올해 주가 상승에도 상당히 좀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국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5월 FOMC 좀 얘기를 미리 해본다면 이번에 파월 의장의 해임 뭐 이런 건이 좀 얘기가 좀 되면서 어떤 FOMC의 행보를 또 보일까, 정치적으로도 발언이 어떻게 이어질까. 물론 독립성을 강조하는 발언 이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금리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런 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연구원님 의견 어떠세요? 5월 FMC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크게 서프라이즈가 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관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계를 조금 더 높이는 발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향후에도 연준이 계속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 시장을 지켜보겠다. 이런 측면이 강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5월이 끝나고 나면은 6월에 발표가 될 이 점도표에 대한 경계가 그 직후에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 이 측면에 조금 더 주시를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도표가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이제 인하 속도가 인하 속도를, 빨라지는 게 네. 아닌가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5월 같은 경우는 그 추후에 변화가 있을 어떤 조짐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발언에 조금 더, 조금 더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이런, 물론 파월 의장은 발언을 별로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도화선이 됐던 게 파월 의장이 지난주인가요? 시카고 이코노믹 그 연설에서 관세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랄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 뭐 루저다 이런 얘기를 하게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거에 뭐 연준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표대로 한다면 지금은 금리를 좀 동결할 만한 명분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 파월 의장이 네. 발언을 하기 하루 이틀 전에 네. 연은 총재들 차원에서 상당히 빠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거다 기대감을 상당히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 차원에서도 조금은 그러한 기대감을 낮추는 표현을 활용을 했다라고도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트럼프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경계를 하면서 또 그러한 발언을 추가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상당히 좀 복잡한 정치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5월 FOMC에서는 이런 일련의 관세 관련된 발언이나 금리 인하 앞으로의 속도에 대한 어떤 의견들, 이런 뉘앙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장이 주목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이십니다. 최보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